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감복지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자, 요즘 아이돌봄이 많은 분들께 여러 가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얘기를 잘 들으시면 그런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아마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초대 손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신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우리 센터장님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인천 지역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인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센터장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 인사 말씀드릴 때 아이들 돌봄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 부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아니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그 광역돌봄지원센터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고 문을 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2024년 2월 1일에 저희 센터의 운영법인인 인천 YWCA가 인천시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위탁 협약을 체결을 하고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한 1년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일단 많이 있으셨겠죠. 처음 문을 여셨기 때문에. 네네. 가장 이제 문을 열면서 어려웠던 건 어떤 점들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인천 전국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사실 17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인천에서도 9개 군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업들을 총괄해서 뭔가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인천의 어떤 그런 아이돌봄 사업의 기존의 역사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서둘러 시작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네네. 네, 사업은 바로 되네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경험이 이제 쌓이신 거 아닐까. 네. 자, 그러면은 인천시에도 이게 각 구마다 현재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오신 곳은 컨트롤 타워. 네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네. 계신 거고 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입안하시겠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달 체계를 보면 사실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는 쪽은 중앙의 지원센터가 한 곳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 광역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232개소의 그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인천의 9개 군부 서비스 제공 센터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옹진군이 없네요. 네네. 옹진군은 아마 이게 도서 지역이라는 측면이 아마 지역적인 특성이 좀 반영이 돼서 네네. 실제로 돌봄 선생님이 그쪽으로 직접 가시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네네. 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옹진군은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네. 그 섬지역의 그 인구 유입을 좀 하려면 이런 센터들이 옹진군도 앞으로 있다면 더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젊은 분들이 섬에 정착하는 계기도 될 텐데 앞으로 옹진군도 또 그런 제도 센터가 생기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무나가 아니고 제한이 있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의 주요 목적이 네.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부모님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네. 만 12세 이하 아동들이 있는 가정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분이 있으면 사실 이 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초등학생에 한해서. 네네.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 네, 생후 이전에 3개월부터 예. 네, 알겠습니다. 만 12세 아동까지입니다. 그러면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네. 그런 보호 장치는 없습니까 전혀? 아니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중학교 또 방과 후에 네, 이 네. 친구들을 조금 케어할 수 있는 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제 이런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아부터 6학년 그리고 뭐 제한이 그 외에도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네.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양육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면 뭐 네네.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이나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그 정부 지원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대상 아동인이나 아니면 양육 공백의 여부, 뭐 중복 지원의 여부, 가구 소득의 어떤 기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충족하는 여건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뭐 누구나 다 안 받으셔도 될 분들도 받으셔서는 안 되니까. 네. 근데 네네. 이용은 하실 수 있어서 만약에 맞벌이 가정이시기는 한데 그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라고 네네. 하면 본인 부담금으로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좀 형편들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많게는 이 전체 이용 요금의 85%, 그 다음에 적게는 15%까지 정부에서 네,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영유아의 경우에는 뭐 학교를 안 가니까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 센터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겠네요. 센터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개별 보육의 개념이라서 그렇군요.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도 더 좋겠네요. 편하고. 네, 부모님들 조금 더 안심하실 그렇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이런 걸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걸 보는 아닙니다.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 그 분 같으면은 쉽게 할 텐데 우선 제가 나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이도 지났을 네. 뿐만 아니라 또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1년여가 지났다고 하던데 인천에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얼마나 되고 지역별로 현황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일단 2024년에는 그 월 평균 실이용 그 가구가 한 3천여 가구 정도 됐었고요. 네. 2025년에는 지금 9월 현재까지 봤을 때 월 평균 한 3,300가구가 실이용 가구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인천에서 보면 사실 강화나 아니면 중구나 강화나 동구처럼 약간 구도심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사실 돌봄 그 서비스 이용가가 좀 적은 편이시고요. 네. 서구나 아니면 그 연수구, 중구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 전입 가구가 많아지는 곳에서는 사실은 이용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연령대들이 전입이 되는 곳이 이용률이 높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돌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어떤 형태로 되는 건가요? 어떤 프로그래밍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사실 전문적인 아이돌봄 교육을 수료하시거나 네네. 아니면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각 가정으로 가서 돌봄을 한다라는 거는 공통적이지만요. 네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돌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4가지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네. 서비스, 그리고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천에서 많이 그 이용하시는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고요. 네, 그 중에서도 기본형 서비스인데 이거는 각 가정에서 신청하신 시간들이 있으세요. 뭐 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그때 저희 돌보미 선생님들이 가셔서 뭐 아이들의 등하원 그 네, 어린이집이나 네, 네. 유치원에 대한 등하원 지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귀가하실 때까지 뭐 임시 보육을 하거나 네. 뭐 놀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간식이나 식사를 아이한테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종합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이제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아동의 의류를 세탁한다거나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의 식사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또 이제 더 보완이 네, 돼서 들어가게 네, 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긴급 돌봄하고 스타일은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긴급 돌봄 서비스라는 것들이 또 있어서 네, 이제 네.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상황이 그렇죠. 생기셨을 때는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이런 기본형 서비스를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인들의 돌봄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게 네. 이제 영유아 또 초등학생 판으로 네. 이게 이제 바뀐 거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저희도 뭐 꽤 기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비슷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네, 네. 이게 그런 것 출발이 같습니다. 되고 세팅이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어른들도 뭐 병원을 갈 때 돌볼 사람이 없게 되면은 그 시간제로 네. 그런 돌봄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 영유아들도 네. 그럴 때 이제 시간제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기본으로 이제 이용하는 분만 가능한 거다. 그렇죠? 이 서비스는요. 네, 네, 네. 네. 내가 이용하겠다고 예, 예. 신청하고 소득 수준을 판정을 받으셔야 이제 이용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세세하게 잘 만드셨네요, 프로그램은.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이 돌봄 종사자들은 자격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격은 뭐 아주 굉장히 엄격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좀 엄격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 자체도 어떤 자격을 갖추시냐에 따라서 조금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보육교사라던가 아니면 유치원이나 초중 등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거나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채용 과정에 바로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네. 네. 40시간의 단축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아이돌 보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2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게 이제 기본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고 네. 이제 이 자격을 갖추시면 각 센터의 채용 과정에 응시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다시 인적성 검사와 그 면접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셔야 아이돌 보험이로서 이제 네. 실제 활동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하시지 않으면 신뢰를 그렇죠. 잃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인이 만약에 응모를 하고 싶다면 120시간의 교육을 받으신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수료자 음. 교육 수료자에 그치는 거고요. 인적성 검사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품이나 아니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통과하시고 또 면접도 통과하셔야 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천의 돌봄 선생님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9월 현재 1,570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편입니까, 그럼?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럼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570명이 이제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느 정도 손이면 풍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잘라서 몇 분 그러시겠죠. 정도 되면 되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실제로 저희 돌봄 선생님들이 풀타임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1,570분 중에서 2시간을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10시간을 활동하시는 선생님도 맞습니다. 계시고 뭐 이렇게 이분들이 사실은
월 적어도 60시간 이상은 좀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기본 전제가 있어야 몇 분 정도의 아이돌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사실 아직은 이 부분들이 다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영향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요는 늘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늘어나고 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 반이니까 결국에는 뭐 네.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겠죠. 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광역지원센터에서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 기관까지 다 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점검을 하시거나 뭐 관리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개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그다음에 4개의 아이돌봄이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아이돌봄이 양성부터 채용 그리고 서비스 연계 또 서비스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반적인 과정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지원해야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아이돌봄에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이돌봄의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를 않는 그렇죠. 지역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돌봄생이 부족한 이런 지역들의 어떤 균형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사실 저희한테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위기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 이용자나 아이돌 보험이들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저희가 한 4,300건 정도 전화와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반대로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돌봄 선생님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돌봄 선생님은 매뉴얼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돌봄을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를 뭐 구박했느냐, 네. 뭐 어떤 걸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오해들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이게 사건이 커지는 경우도 생길 텐데 네. 그런 게 제일 어려움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엔. 네. 그러니까 그 저희 돌봄 선생님들의 한 50% 이상이 60대 이상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양육 방식과 지금 그렇겠네요. 어린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이나 네. 가치관이 네. 너무 다르다 보니 이제 사실 그런 데서 오는 충돌이라는 게 있고 돌봄 선생님은 당신이 아이를 키워오실 때 이런 방식으로 키워오셨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모님들은 이거는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를 너무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래서 이런 것들에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런 것들 또 돌봄 선생님들이 요즘에 유행하는 돌봄 아이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사용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뭐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용자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시고 돌봄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시죠.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아주 유사한 발생을 갈등인 하잖아요. 거죠. 네. 네. 그 어렸을 적에는 어머님이 먹던 숟가락으로 아이한테 손자한테 큰일 납니다. 네. 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씹어서 주기도 하고 네. 그래도 애들 다 잘 컸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마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그건- 사전에 그런 것들은 어떤 세대에서 오는 양육 방식의 차이 같은 것도 강의를 많이 해 주시죠? 네. 저희가 보수 교육을 네, 선생님들이 1년에 16시간씩 받지 않으시면 돌봄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 교육도 받으시고 또 각 기관마다 돌봄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교육이나 집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체킹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각 기관에 매월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다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돌봄을 해 주시는 분이 이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돌봄을 앞으로 일을 하시지 못하게 한다거나 취업을 뭐 안 시켜 주신다거나 그런
아주 그 강력한 제재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네. 다만 이제 돌봄 선생님들의 입장이 있으시고 그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하거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요. 그 안에서의 그 인사위원회가 따로 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열리고요. 그 안에서 돌봄 선생님의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아동학대나 이런 경우들은요. 자격 정지, 자격 취소까지도 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그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으셔야 된다. 그러나 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제 보수 교육을 해서 자꾸 변화하는 육아의 어떤 스타일. 네. 그거는 보수 교육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서로 안 맞는데 하물며 남이신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계들이 새로운 그 육아 기계들이 전자식이 또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은 못 만질 수도 있으시거든요. 아, 참 얘기하다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분위기가 지금 물씬 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타 지역에도 이런 돌봄 컨트롤 센터가 있나요? 네, 아이돌보험 지원 법령이 제정이 됐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저희 센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광역지원센터가 네,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봄 선생님들은 자기가 살고 계신 거주지에서 웬만하면 하고 싶어 하시겠네요. 네. 이동하시기가 그렇게 편리하시진 않을 테니까 그분들은 네. 뭐 연세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네. 하시는 분보다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편리한 생각을 가지실 테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요즘 최근에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네, 인천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네. 그 내실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토론회는 이제 저희가 광역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네, 어떤 네, 그런 네. 취지에서 마련이 됐는데요. 이 아이돌봄 사업이 이제 17년 넘게 운영이 됐고 사실 정말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이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사업이고요.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돌 보험의 수요는 많아지는데 네네. 사실 공급이 그걸 따르지 못하는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의 그렇죠. 공통된 네. 사안이기도 하고요. 근데 인천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럼 먼저 인천에서의 아이돌 봄의 어떤 운영 현황을 좀 다각적인 스펙트럼으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9개 센터와 그다음에 한 500여 가구의 서비스 이용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 현황 조사와 의견 조사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들을 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네네. 이제 그걸 발표하는 자리로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가 있다 보니까 네네. 도농 지역의 특성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신도시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또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적 특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잘 몰랐던 그런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제한하지 않은 네네. 다소 과감하기도 한 여러 가지 사업 제안들을 좀 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 각기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효과가 대단히 하셨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네. 왜냐하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가 2011년 이후로는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토론회도 이렇게 광역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건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네, 운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이러한 연구가 지역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네, 어떤 공감대도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화된 인천만의 아이돌 보험 어떤 모델을 만드는데 좀 이제 우리가 네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동기부여되는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인천이 아이나 기르기 좋은 도시 뭐 이런 네.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가 이제 이번 달에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일정이 11월에. 조금 늦어져서 12월 3일에 네, 저희가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예. 저희 광역지원센터가 생기고 올해 두 번째로 운영을 하는 성과 공유회인데요. 인천의 아이돌봄 사업을 수행한 모든 기관과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유공자 표창도 좀 진행을 하고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이나 아니면 우수 사례를 좀 공유하면서 서로 수고했다 이렇게 토닥이고 격려하는 네, 필요하죠. 시간, 또 새로운 한 해의 사업들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좋은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희망도 좀 갖고. 네. 자, 2년여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셨을 텐데 앞으로의 뭐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인천이 전국에서 신생아 증가율이 1위 그렇습니다. 네. 네. 나타내고 있잖아요. 또 신도시가 서구, 중구, 그다음에 연수구 이렇게 지역들에서 신도시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전입 인구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아이돌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되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걱정은 사실은 이게 서비스 대기 문제로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어서요. 좀 원활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네, 계획을 네. 가지고 있고 또 그와 함께 다 떠오르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돌봄 인력들의 역량 강화나 모니터링 사업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인천에서는 뭐 아동학대라든가 안전사고와 같은 어떤 그런 좀 위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고 또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인천에서의 아이돌봄 사업이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반도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지원 조례도 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이 유인물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거나 관심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될까요? 네, 인천 지역에는 아이돌봄 지원센터가 있는데 주로 아이돌봄 지원센터가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네, 계세요. 네. 그래서 만약 연수구에 계시다 그러면 연수구 가족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 그냥 인천 아이돌봄 치시면 아마 광역센터인 저희 네, 네. 센터가 검색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확인하는 대로 바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쏙쏙 귀에 잘 들어왔는데 아,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이제 마무리로 시민 여러분들께 네. 어떻게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가 아이돌봄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아이돌봄 홍보 사업은 정말 다양한 채널로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기 셋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얘기들을 저희가 종종 듣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인천에 여전히 아주 많은 분들이 양육의 짐을 혼자 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인천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 다음으로 따뜻한 부모가 되어줄 그 좋은 아이돌봄 선생님들과 센터가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 키우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센터나 저희 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을 네,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서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의 말씀만 들어도 신뢰가 확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아마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하시기 바라겠고요. 틈나시는 대로 짬나시는 대로 자주 오셔서 자꾸 홍보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